보통 외국인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감정이나 지식이 한국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은 어떤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볼까 궁금증이 있죠. 그런데 여기 하버드 출신의 한 학자는 여느 외국인과는 달리 아주 주관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사실로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한국에 대해 상당히 애정을 장착하고 오로지 아름다운 시선으로만 한국을 바라보는 이 학자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이 학자는 어떤 주장을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 우물밖에 개구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채널을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이 채널은 마크 피터슨이라는 하버드 출신의 교수가 운영하며 이 채널의 모든 주제는 오로지 한국입니다. 그는 평소 한국에 대한 깊은 공부를 바탕으로 각별한 애정을 표하고 있으며 한국인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올라와 있는 동영상만 하더라도 독도와 한일 역사, 미국인 하버드 박사가 가르치는 기초 한국 역사, 사육신, 한국의 내시 등 대부분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며, 가끔씩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의 주제도 봉건주의 논의 생방송 등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인 학자가 가르치는 한국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지난 1972년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는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그 강연의 주제는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가로 그가 1963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강연이었죠. 그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지구 한쪽 편에서 나비가 날개를 펄럭여서 공기 입자를 흔들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그런데 마크 피터슨 교수는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것은 역사와 관련이 있다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거의 어느 한 날개짓으로부터 찾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조금 살펴볼까요? 몇 년 전 미국인 교수들과의 세미나에서 피터슨 교수는 오늘은 한국이 최초이자 최고이자 독창적이자 유명한 것,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할 것들이 아주 많지만 제 생각에 가장 유명한 것을 먼저 말해야겠다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것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3가지를 각각 나누어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그 강연의 핵심, 즉 한국의 세계 최고이자 가장 유명한 것은 인쇄술, 한글, 그리고 교육열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아주 유기적으로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디지털 포럼에는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해서는 핵폭탄급 발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인쇄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접했다. 인쇄기술에 관한 것으로 서구 사회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처음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바젤에서 접한 연구 결과는 이를 의심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텐베르크는 자신의 인쇄술 개발 이전에 교황사절단을 만났다고 한다. 이 교황사절단은 독특했다. 그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금속 활자의 그림과 설명도 같이 갖고 왔다. 구텐베르크가 그들로부터 값진 정보를 얻었음이 확실하다. 서로 아주 친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는 1453년 유럽의 인쇄술을 소개했다. 유럽 사회가 깜짝 놀랄만한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는 자신이 이 기술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배웠음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엘 고어 전 부통령의 말에 더하자면 현재 세상의 모든 지식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가 만든 인쇄술이 있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이 인쇄술은 지난 1000년간 가장 뛰어난 발견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997년 미국의 라이프지는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며 인류 역사 1000년을 바꾼 가장 위대한 사건을 선정했는데요. 5위 갈릴레오의 지동설, 4위 증기기관의 상용화, 3위 종교개혁, 2위 신대륙 발견, 그리고 대망의 1위는 금속활자 인쇄술이 뽑혔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지구에는 전기, 자동차, 원자력 등 인류사를 새롭게 쓴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등장했으나 인류 역사를 가장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은 금속활자 인쇄술이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금속활자로 책을 찍어 지식을 전달할 수 없었다면 전기도 자동차도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후대로 전해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은 직지심체 요절이고 실존하지 않아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1377년에 인쇄된 직지보다 무려 143년 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이 활자로 찍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이 왜 천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인쇄술이 등장했다는 것은 문명사가 대전환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한 명이 책 한 권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던 필사의 시절에는 한 권을 쓰는데 무려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아닌 인간의 손을 빌렸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많은 오탈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목판 인쇄술도 존재했지만 나무의 특성상 습기에 취약해 몇 번을 찍은 후에는 다시 목판을 만드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금속 활자는 다릅니다. 단단한 판 위에 금속으로 만든 활자를 고정시켜 종이에 찍으면 대량으로 인쇄가 가능하며 금속의 특성상 쉽게 닳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1377년에 인쇄된 직지심체 요절이며 이 사실이 1967년에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방치되어 있던 학원이 박병선 박사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공개됐죠. 그 책의 제일 뒷장에 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목 외 흥덕사 주자 인시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는 1377년 7월 청주목 교회에 있는 흥덕사에서 주조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 덕분에 독일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뒤집혔죠. 기록한다 또는 책을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식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은 또 기록되어 또 다른 지식을 만나 융합됩니다. 그렇게 현재의 모든 지식이 축적되는 거죠. 피터슨 교수는 이 인쇄술 덕분에 한국은 현재의 한글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글자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대왕을 비롯한 모든 왕은 인쇄술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서 세상을 살았던 현인들의 말과 글은 그대로 인쇄되어 책으로 남았고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세종은 백성들도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용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한 자가 많다. 내가 이를 가련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써서 날로 사용하며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라며 한글 창제 동기를 밝혔습니다. 물론 조선은 배움을 목숨처럼 여기는 선비의 나라였지만 당시 선비들은 새로운 배움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만리는 신석조, 김문, 하위지, 정창손 등 지편전 내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학자들과 함께 반대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으나 세종이 상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 이겨냈죠. 그런데 한글이 특이한 이유는 누구나 한나절이면 배울 수 있는 쉬움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 언어 중 유일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담았습니다. 즉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자음의 경우는 기역을 뒤집어 니은을 만들고 여기에 획을 추가해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등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모양으로 어느 정도 소리를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모음에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을 결합시켜 만들어냈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완전히 분리한 문자체계이자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 문자인데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 수가 무려 11,172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글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종이 자신있게 말했듯이 지혜로운 자는 한나절이면 충분하고 어리석은 자는 넉넉히 열흘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글이 반포된 것에는 역시 인쇄술의 영향이 컸죠. 비록 몇몇 선비들은 이를 반대했지만 결국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에 이를 반포했습니다. 세종은 오랜 차고 끝에 갑인자를 만들었고 반포 7개월 전에 죽은 자신의 부인 소현황후를 기리고자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편찬하기로 했죠. 이 과업은 자신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맡도록 해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편찬한 뒤 이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석보상절의 두 구절에 따라 참불가 583곡을 손수지었고 이것이 바로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이 두 책은 그야말로 한글이 창제되자마자 만든 따끈따끈한 최초의 금속 활자로 만든 책이었던 겁니다. 사실 100년 전 일제강점기나 70년 전 겪은 한국전쟁은 국토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한국이 재기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전 세계 그 누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5년 19살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피터슨 교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인쇄술과 한글 덕분에 특히 신분이 낮은 보통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 여기에 배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는 유교 사상이 더해져 그것이 교육열로 이어졌다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돈이 없고 배를 골아도 배운 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덕분에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이 결코 우연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